강조할 단어는 이제 함수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사단원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단어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하는 부분이 어떤 단어이든 제일 중요한 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그 함수들 중에서 이제 그 함수들에 대한 종류라는 그 종류들을 어떻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것인지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함수 단원은 크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이든 항상 제일 먼저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 함수에서 이제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는 일단 대응 관계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서 첫 번째로 이제 대응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함수라는 걸 먼저 배우기 전에 대응 관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응 관계는 저는 쉽게 설명하면 전 대응 관계는 이제 화살을 쏘는 관계라고 먼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는 관계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앞에 단어에서 배웠듯이 어떠한 집합이 있었을 때 뭐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x라는 집합에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썸이 2x를 예시로 뭐 들면은 이제 뭐 준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환이랑 뭐 예린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y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지? 저랑 뭐 성인쌤, 뭐 주홍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응 관계라고 하는 건 화살표를 쏘는 관계라고 했는데, 이제 X 집합에 있는 원소인 준서랑 주환이랑 예린이한테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화살표를 쏴라고 했을 때, 이제 준서는 선생님을 이제 성민쌤이랑 주홍쌤을 이렇게 둘 다 좋아해서 이렇게 화살을 두 개를 쏘는 거고, 이제 주환이는 누구가 좋니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화살을 못 받아서 이제 주환이는 저한테 화살을 쏘고, 예린이는 뭐 성민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화살 하나 이렇게 쓰는, 이렇게 어떠한 집합에서 어떠한 집합으로 화살을 쏘는 관계를 대응 관계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응 관계에서 준서는 이제 성민쌤이랑 주홍쌤한테 화살을 쐈기 때문에 준서는 이제 성민 선생님한테 이제 대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준서는 이제 주홍 선생님한테 이제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환이는 이제 저한테 대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린이는 성민쌤한테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이런 대응 관계가 있었을 때 만들어지는 화살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대응 관계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이제 함수라고 부르기로 한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응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함수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거냐면, 저는 좀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오랜원이라고 좀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대응 관계 중에서 이제 오랜원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올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 이런 대응 관계가 있었을 때 이렇게 화살을 쏘는 이 집합들을 우리는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 화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이제 공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것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이 올이라는 애가 의미하는 거는 모든 정의역에 있는 이 원소들이 화살을 전부 다 쏴야 돼서 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역에 있는 이제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쏴야 되는, 화살을 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이제 원소들이 이제 오직 한 번만 화살을 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응 관계를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위에 있는 이 대응 관계를 봤을 때는 일단 준서라는 친구가 화살을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쏘기는 했지만, 준서라는 애가 화살을 두 번을 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대응 관계는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은
x라는 어떤 정역에 있는 집합에서 이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거냐면은 정역에 있는 애한테 이제 1에 더한 애한테 이제 대응이 되게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애한테 이제 1을 더하면 0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0이라는 원소가 y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화살을 쏠 수 없는 상태인 거고 1이라는 애는 이제 1에 더하면 2라는 애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1은 2한테 이렇게 화살을 쏠 거고 2는 3한테 이렇게 화살을 쏠 건데 이런 대응 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봤을 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일단 화살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들어보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번에는 뭐 x에서 이제 x 제곱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이제 이 대응 관계에 따라서 얘를 제곱한 애가 1이라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은 1로 이렇게 화살을 갈 수가 있고 1도 이제 1로 화살이 갈 수가 있고 2라는 애가 이제 2라는 애는 이제 4로 이렇게 화살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응 관계를 봤을 때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제 화살을 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번만 쐈기 때문에 이 경우의 대응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이제 대응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가 되었을 때 앞에서 화살을 쏘는 집합을 우리가 정역이라고 했고 이제 화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집합을 이제 공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이 공역들 중에서 선택받은 이 화살표를 받은 요 애들만 따로 빼어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시 한번 치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요 대응 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이제 정역이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이랑 1, 2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이 공역이라는 집합은 화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 2, 3, 4가 모두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치역이라는 데는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1이랑 4라는 이렇게 집합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치역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함수값이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이제 까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있으면 너 뒤로 넘어가죠.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래프상에서 이제 세로 줄 그러면 한 번 만나는 걸로도 해주면 문제 풀 때 좀 도움 되지 않을까. 네, 아마 하실 때. 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이런 대응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저 함수의 조건에 만족시키는 대응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함수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이 함수들의 종류에서도 저는 조금 부류를 나눠서 뭐 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함수로 먼저 분류를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분류가 이제 치역에 따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치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함수들의 이름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함수들은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칭에 따른 함수죠.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나 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함수들에 대한 이름은 어떻게 부를 거고 그러한 함수들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이렇게 두 번째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요 두 번째 밖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그 외적인 함수에 이제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크게 표시를 해서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치역에 따른 함수를 먼저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있는데 항등함수는 치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집합에서도 봤듯이 정역이라는 집합에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이제 자기 자신한테 가는 함수라고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 대응되는 함수라고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그 집합의 표현을 조금 나타내 보면은 어떤 x라는 집합이 이제 1, 2, 3, 4가 이렇게 있을 거고 y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을 쏘지만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애도 1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고 2도 이렇게 되고 3도 이렇게 되는 대응 관계를 보이는 함수를 이제 항등함수라고 할 거고 가장 많이 이 항등함수에서 나오는 이제 예시가 y는 x라는 이 함수가 이제 항등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여기서 조금 항등함수를 하다 보면 애들이 다 정의역에 뭐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다 y는 x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집합이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y는 이제 x제곱이라는 얘를 봤을 때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가 1일 때도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의역의 경우에서는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 항등함수에서. 그래서 항등함수는 y는 x뿐만이 아니라 정의역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애가 y는 x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치역이 어떻게 설정되는 건데 두 번째가 항등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라고 있어요.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x에서 y로 이제 대응이 될 때 y에 있는 여기 이쪽에서 봤듯이 y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건데 모든 정의역이 y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함수는 이제 y에 있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되는 이런 대응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라고 해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도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있었을 때 함수의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화살을 일단 쏴야 되고 하나씩만 쏴야 되는데 이 y는 애가 만약에 1이라는 거 2로 화살을 쐈다면 나머지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이제 2로만 쓰고 있는 이렇게 생긴 대응 관계로 나타내어져 있는 함수를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고 이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이제 뭐 여기는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4개밖에 없지만 범위로 나타내어져 있을 때는 얘는 이제 x축에 이제 평행형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까지 그려지는 것까지 상수함수 할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일대일 함수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1대1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집합의 표현 기호로는 아이들도 많이 이제 눈으로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찾아내는데 얘를 이제 수식으로 바꿔냈을 때 아이들이 얘가 1대1 함수구나 1대1 대응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체크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대1 함수를 설명을 해줄 때는 이 수식 기호를 항상 써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인 x1이랑 x2라는 집합인데 얘를 이쪽에 있는 애로 보면은 이제 이쪽 x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서로 같지 않은 원소라고 한다라는 건 어떤 1을 내가 뽑았을 때 x2는 1이 아닌 나머지 뭐 3이라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 fx1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x1이라는 애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x2라는 애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봤을 때는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얘가 우리가 이 집합으로 나타내서 보면은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떤 1이라는 애가 이제 만약에 1로 화살을 쐈다라고 하면 1과 같지 않은 이제 x에 있는 어떠한 원소도 이 1로는 화살표를 쓸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2라는 데는 1을 제외한 뭐 3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거고 그럼 3도 이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3이라는 데는 선택지가 2, 4, 5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얘가 5로 쐈을 때 얘가 2로 쏘는 이런 경우에 대응 관계를 이제 1대1 함수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 함수가
같은 애들은 이 집합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제 Y의 원소 중 이제 화살을 2번 이상 받은 애가 받지 않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 우리는 이제 1대1 함수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라는 애는 화살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에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화살을 한 개씩만 받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1대1 함수에서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된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 1대1 대응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갖고 있는 이 성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대1 함수가 갖고 있는 이 성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1대1 함수를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Y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가 절대 2개 이상 받은 애가 존재하면 안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이 뜻은 방금 이 1대1 함수에서 봤듯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건 이 사람에는 공역이지만 이제 치역이 되지는 못한 거기 때문에 화살을 받지 못해서 얘네들이 지금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집합의 표현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받은 애들도 하나씩만 존재하고 이 Y에서 선택받지 못한 친구가 하나도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를 받지 않은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성질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Y의 원소 중에서 이제 선택을 못한 원소가 존재하면 이제 안 된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치역에 따른 이제 함수들의 종류와 여기까지 네 가지를 설명하는.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 이거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1대1 대응에 대한 유형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인 이제 함수 종류들 중에서 저 1대1 대응은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많이 다뤄지는 이유가 어차피 뒷단원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또 배울 거고, 저 1대1 대응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 1대1 대응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하는데, 1대1 대응인 그래프들의 1대1 대응인 애들의 그래프를 조금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도 말했듯이 1대1 함수기 때문에 화살표를 모두 다 이제 하나씩만 받아야 되는 거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뜨는 예시가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의 어떤 값을 넣든 간에 그 값이 같아지는 y 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대1 대응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어떠한 직선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대든 간에 항상 그 그래프 1대1 대응이면 그때의 교점이 항상 한 개씩만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대응 그래프는 항상 이제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이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점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래프와의 교점이 이제 3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해석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이 경우는 안 되는 경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도 x축과 평행하게를 그려보면 이제 한 점에서 다 만나는 것 같지만 이제 이쪽 부분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 공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치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다 이게 연속 이제 끊어지지 않게 다 그림이 그려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심화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막 이런 그래프들도 막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봤는데 이때도 얘는 1대1 대응이기는 해서 1대1 대응이기는 해서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봤을 때도 좀 그래프와 모든 점에서 이제 한 점에서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하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됐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도 꼭 연속이 되지 않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 대응인 그래프들의 좀 특징을 봤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연속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이 경우는 좀 제외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특징을 좀 보면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불연속이니까 좀 이 경우는 제외하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도 이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건 애들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들을 봤을 때 연속할 때 이 그래프들은 이제 1대1 대응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 있나 보니까 이 그래프들은 이제 그래프가 한 번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이제 영원히 끝날 때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야겠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증가하면 이제 영원히 얘는 증가를 해야 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이제 한 번 감소했을 때는 이 그래프는 영원히 계속 감소를 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되지 않는 경우를 봤을 때는 이 전까지는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나 여기 제가 감소하는 구간이 생겨버리면 항상 이렇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얘네가 만약에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한 번은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만약에 증가하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얘에서 조금 더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일단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를 1을 기점으로 이제 나눠지는 그래프이기는 하지만 두 그래프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이제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x는 1을 기점으로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작을 때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얘를 기점으로 얘가 이쪽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면 x가 1보다 작을 때도 얘는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는 그전에도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직선 간의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직선에서는 그 기울기의 이제 곱이 항상 이제 0보다 클 때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함수랑 1차함수가 섞인다고 하더라도 뭐 x제곱 아니면 x제곱 0보다 클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0보다 작을 때는 그 직선은 이제 감소를 해야 되니 증가를 해야 되니라고 그러면 그럼 이쪽에서는 증가를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식까지도 1대1 대응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치역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들의 이름을 이제 뭐 상수함수, 상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칭에 따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y축에 대한 대칭 함수랑 두 번째로 원점에 대해 대칭 함수 이 두 가지를 조금 많이 설명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어차피 뒷단원에 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래프로 새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쪽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y축에 대한 대칭인 함수는 이제 얘를 우리는 이제 이름을 이제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기로 할 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우리가 이제 기함수라고 부르기로 할 건데 가장 크게 이제 아이한테도 물어봤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가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니라고 하면 y는 x제곱을 먼저 말할 수가 있어서 y는 x제곱으로 좀 예시를 이때 많이 들어주는 거 그래서 x제곱이라는 애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fx를 x제곱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고 그랬을 때 어떠한 성질이 있나 보면은 어떠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이런 y는 뭐 a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이 서로 같을 거고 이때 대응하는 x 점좌표를 x라고 하면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하는 점은 마이너스 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때 성립하는 내용이 이제 f에다가 x 자리에 x 넣은 거랑 f에 마이너스 이렇게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a로 갔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은 이제 fx랑 f-x랑 항상 이게 같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함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뭐 y는 x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봤을 때 이게 뭐 요점의 좌표를 뭐 x라고 하고 이때 이 함수값을 a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a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f 마이너스 x라는 애는 마이너스 a라는 함수값을 갖고 fx라는 애는 이제 a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f 마이너스 x랑 fx의 대응 관계를 보면은 얘한테 마이너스 곱한 거랑 사실 똑같아서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같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났을 때 좀 얘를 보고 우리는 우함수이고 y축 대칭이다라는 함수인 것까지 체크하고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는 아 얘는 기함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일 것 같아요. 이걸 애들 많이 헷갈려서 저는 그냥 와우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와우 함수라고 그냥 외울 때 와우 함수라고 하고 얘는 기함수니까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기어나와서 이제 기함수라고 저는 안 까먹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기어나와서 기함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애들이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짝함수 호람수 어때? 짝함수 호람수로도 설명을 하면 이제 얘를 우리말로는 이제 짝함수라고 하고 얘를 우리말로는 이제 호람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막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일본어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막 했을 때는 짝함수, 호람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칭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요거 말고도 이제 설명하는 게 세 번째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저희 솔리드 교재를 보고 나서 좀 많이 이제 그건데 이 내용까지도 이 함수 단원에서 배워야지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좀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개념 설명할 때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많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많이 이게 뭔 내용인지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이 세 번째까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좀
기호를 포함한 함수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호 중에서 절대값이라든가 가우스라든가 그런 기호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릴 거고 그 함수들을 어떻게 좀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더 여기는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주기함수, 주기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뭐 복순수 할 때도 그렇고 오메가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알기 좀 많이 들어봐서 주기가 뭐니라고 하면 이제 반복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라는 거는 이제 일정 구간마다 일정 구간마다 그 함수값이 계속 반복되는 함수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떠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해요. 여기 그대로 뛰어가다가 여기다 계속해서 붙이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를 이제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주기함수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났을 때 얘를 보고 좀 우리는 이제 저 F라는 함수가 주기함수구나 라는 거를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 이렇게 했을 때 fx 플러스 p랑 fx가 어떤 실수 x값에 대해서 뭐든지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 p가 의미하는 게 얘가 이제 주기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4랑 fx랑 같다라고 하면은 x 자리에 1 넣으면은 f5가 f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x가 1일 때 함수값이랑 5일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같은 점에 점이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f9가 들어갔을 때는 f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f9랑 f5랑 f1이랑 이렇게 같은 점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저 그래프를 조금 예시대로 나타내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여기가 나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 주기가 4기 때문에 이만큼의 그래프가 이 뒤에도 똑같이 갖다가 붙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F 이제 뭐 100이라는 애를 구하라고 하지만 F100은 이제 주기가 4기 때문에 얘를 40 빼고 F96이랑 똑같을 거고 결국에 얘를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얘가 F0과 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 방법에서 우리가 이 함수값이 뭐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주기함수를 설명할 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가우스 기호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이 가우스 기호도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를 않지만 항상 밑에 이제 가우스 기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옆에 이제 친절하게 이제 x를 넘지 않는 항상 얘가 최대 정수 이렇게 항상 주어지는데 애들이 이제 얘는 교육 과정에 없는데 그러면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왜 맨날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모의고사 볼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고등학교 3학년 단어 나오면 밑에 그 단어 뜻을 알려주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얘 풀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좀 피해갈 수 없이 좀 이제는 얘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가 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법을 배울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순간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우스 기호라고 해서 일단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설명할 때 좀 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우스 X라고 하면 애들이 여기 사이에 2분의 X가 들어가든 2분의 X 플러스 1이 들어가든 그냥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혼돈을 좀 안 주기 위해서 x 대신 별이라는 애를 표현을 많이 하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애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저는 안에 들어가 있는 얘의 정수 부분이라고 읽으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별의 정수 부분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어떤 실수라는 자체가 이제 항상 정수 부분이랑 우리가 소수 부분으로 나눠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고 이때 이 정수 부분을 뭐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 자체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얘를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이 소수 부분 안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이 n의 값을 이제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뭐 1과 3분의 1 얘도 실수지만 얘를 우리가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나눠 쓰는 연습을 계속 해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과 3분의 1 자체도 1 더하기 3분의 1인 거고 그럼 여기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 또는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1.37 같은 애도 이제 1 더하기 0.37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나눠 쓸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 조금 올라와서 이제 루트 3 같은 애는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이라고 물어보면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니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처음 배웠을 때도 얘를 가장 못하는 게 이 소수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무한소수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 실수라는 정의를 봤을 때도 어떠한 실수라는 얘는 이제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수에서 얘의 정수 부분을 빼면 이제 소수 부분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의 소수 부분은 이제 루트 3이라는 그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마이너스 1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가우스 별이 얘의 정수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1과 3분의 1의 가우스 값은 얘의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1.37이라는 얘의 가우스 값을 구하면 얘의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이제 루트 3도 똑같이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우스가 의미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는 실수의 정수 부분이라는 걸 좀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우스를 물어보면은 수직선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를 수직선 실수기등을 나타냈을 때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이제 가우스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아이들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예시를 드는 게 뭐 마이너스 1.3 같은 애는 그럼 수직선이 나타내면 바로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2호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얘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나타내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소수 부분의 정의가 이제 0이랑 1 사이에 들어갔을 때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라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수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때 소수 부분 안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이 정수값이 얘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얘 가우스 값도 마이너스 2다라고 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얘는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의 정수 부분이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별 마이너스 이제 가우스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숫자에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뺀 거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이제 별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좀 머릿속에 많이 인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얘랑 얘가 이런 식을 의미한다는 걸 좀 많이 각인을 시켜주고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겠니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0이랑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0.7 뭐 이런 애들인데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몇이야? 라고 하면 0이기 때문에 그럼 0이랑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함수값이 0이라는 애를 이렇게 가질 거고 1이 되는 순간 정수 부분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워줘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또 다시 한번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정수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고 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는 걸 알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계단 모양이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럼 얘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물어보면 얘도 아까 전에 의미했지만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 숫자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의 함수값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0이랑 1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0부터 1까지 가는 이 중간에 0.9라는 애도 있을 거고 0.1도 있을 거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만 1이 되는 순간 다시 소수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좀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걸 알면 조금 더 그리는데 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에 대한 함수들 그래프도 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절대값은 뒤에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좀 많이 다뤄서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드백 주시고 있으면 피드백 저는 주기함수 할 때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썼을 때 저식만 보고 주기가 P다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P의 약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주기가 P의 약수다. 근데 그 약수의 정의가 그냥 자연수 체계가 아니고 자연수대를 해서 저 P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다 주기가 될 수 있는 식이라고 보여줘서 그러니까 명제를 배우고 난 뒤니까 주기가 P일 때 저식은 성립하는데 저식을 주고 주기가 P라 그러면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예시로 보여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가 저희 대수 솔리드에도 꽤 많아서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줘야 조금 애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 하실 때는 박준 선생님이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저좀 저 센터장님 저 황kim 팀장님한테 중1까지 중1하고 1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부장님